국가직 면접 방식이 2020년부터 크게 두 가지가 달라진 것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첫째, 경험 면접 내에 한 가지를 추가로 작성해야 할 항목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임용된 이유, 내가 희망하는 근무 부처와 직무를 선정해 작성하는 것입니다. 지원자분들께서는 지원하신 직렬에 해당되는 정부 조직과 부서 업무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중요하겠죠. 둘째로 대면 면접 시간이 40분에서 30분으로 줄었습니다. 그중 경험 면접 시간은 20분 내외입니다. 20분은 면접관이 지원자의 공직자의 자세만 묻기에도 빠듯한 시간이죠. 때문에 국가직 면접에서는 전공 지식에 대한 질문보다는 개인의 경험과 공직관에 대해 미리 준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국가직 면접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먼저 자기 기술서 작성, 다음으로 5분 발표, 과제 검토, 마지막으로 대면 면접으로 나뉩니다. 자기 기술서 작성에서 중요한 점은 두 갈식으로 작성하는 것이죠. 이 면접관의 빠른 이해를 위해서는 주장부터 결론부터 얘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출 질문으로는 해당 직렬을 선택한 이유와 개인의 역량과 공무원의 관련도, 그리고 자신보다 집단의 이익을 위해 노력한 점, 단체의 갈등을 중재한 경험 등을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대면 면접에서 지원자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바로 상황 면접이죠. 상황 면접은 양자택일이 어려운 딜레마 상황을 주로 출제합니다. 답변에서 중요한 점은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닌 모두를 아우르는 제3의 답변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시로서 만약 수도요금을 인상한다면 모든 지역에서 인상할지, 특정 지역에서만 인상을 할지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상황에 대한 답변이 어렵다면 라운자나 스피치를 찾아보세요. 공무원 면접 전문 강사들이 여러분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지방직의 경우 2016년 이후 약 2만 명 이상 신규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직보다 약 4배에서 5배 이상 채용 인원이 많아서 지방직을 준비하는 분들 많이 있으시죠? 지방직 면접을 준비하는 지원자분들은 이 세 가지를 꼭 챙겨주는 게 필요합니다. 우선 지방직은 지원 지역에 대한 관심과 이슈에 대해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는 해당 지역의 시조, 시와 시목을 말하라, 추천하고픈 우리 지역의 관광지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직자의 기본 가치관에 대해 묻는 질문도 미리 생각해 둬야 합니다. 어떤 공무원이 될 것인지, 청렴이 중요한 이유처럼 이 가치관을 묻는 질문이 이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직과 달리 전공 지식에 대한 질문도 나올 수 있습니다. 지원자들은 선택 과목에 대한 개념 정리도 챙겨서 미리 답변을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면접의 분위기는 국가직과 달리 상대적으로 좀 더 편안합니다. 자신 있게 면접을 보신다면 면접 합격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겁니다. 라운지나 스피치가 여러분의 지방직 면접 준비를 돕겠습니다. 전국의 수험생들이 모두 지원 가능한 서울시,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져서 이 면접 준비도 더욱더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서울시 면접은 2015년 영어 면접이 없어지고 2017년 자기기술서 작성 단계가 없어졌습니다. 때문에 예전과 달리 면접 방식이 간소화되어 지원자들의 면접 준비 부담은 많이 떨어졌지만 경쟁률이 높아진 만큼 더욱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면접 방식은 크게 두 가지, 5분 스피치와 20분의 개별 면접이 있습니다. 이 5분 스피치의 질문의 종류는 실수를 해결한 경험과 같은 경험을 묻는 질문과 제품 안전관리 사각지대에서 안전이 중요한 이유와 같은 정책 이슈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후 개별 면접에서는 자기 경험을 기본으로 서울시 공무원의 올바른 공직관과 서울시의 정책, 현안 이슈 등이 출제됩니다. 면접자 여러분은 내 손안의 서울, 서울 정책 아카이브 등을 통해 내용을 파악하고 두 갈식으로 답변을 정리한다면 면접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 답변의 완성도를 높이고 싶다면 라운자나 강사님들과 함께 준비해보세요. 라운자나 스피치가 여러분이 서울시 공무원이라는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경찰을 준비하는 수험생분들, 지금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 이유는 이 경쟁률과 합격선의 추이가 점차 떨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또한 면접의 비율이 최종 점수의 25%니까 체력과 필기에서 아쉬운 점수를 받은 분들이라도 면접에서 충분히 뒤집기가 가능해집니다. 평가 요소는 집단 면접의 경우 세 가지, 의사 표현의 정확성, 논리성, 전문 지식이 있습니다.
개별 면접의 경우 품행과 예의, 봉사성, 정직성, 도덕성, 준법성을 위주로 평가합니다. 대표적으로는 경찰 덕목에서 중요한 점, 신뢰가 중요한 이유를 묻는 경찰의 기본 자세를 묻는 질문이 있고요. 미란다 원칙의 목적, 참고인과 증인의 차이와 같은 직무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특히 인성 질문을 보다 잘 대비하고 싶다면 이 경찰청 홈페이지의 경찰 헌장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헌장에 나와 있는 경찰 행동 원칙과 자신의 성격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를 답변에 녹여낸다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무 면접 대비는 업무에 대한 조사, 현직자 인터뷰를 통해 내용을 정리하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이에 필요한 말하기 스킬과 답변을 만들고 싶다면 라운제나 스피치를 찾아보세요. 경찰 면접 반드시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소방 공무원은 그동안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나눠 선출을 했었는데요. 2020년부터 국가직으로 통합이 되었죠. 국가직으로 통합되며 지원자의 수도 상당히 늘었습니다. 소방 공무원 면접은 집단 면접과 개별 면접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집단 면접은 6명에서 8명이 한 조로 구성이 돼 30분 정도 진행합니다. 하나의 주제에 사회자가 있는 찬반 토론으로 진행이 됩니다. 면접 당일 제비뽑기로 주제와 찬반이 나눠지며 모두 발언, 보충 발언, 마무리 발언을 하게 되고 반론하세요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집단 면접 주제는 여성 공무원 채용 증원에 대한 찬반, 군 가산점 제도 도입, 119 허위 신고 출동 시 대처 방법에 대한 내용 등등이 출제됩니다. 개별 면접은 15분 이내로 진행하며 자기소개, 소방 지원 동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성격의 장단점 등 개인적인 인성 질문과 소방에 관한 전문 지식, 그리고 화재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을 주고 꼬리 질문을 하는 경우도 나누어집니다. 토론에 대해 자신이 없거나 꼬리를 무는 상황 질문에 크게 당황할 것 같다면 라운제나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면접장에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소방관으로서의 사명감을 더욱 자신감 있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최근 공무원 면접의 화두는 공정성과 형평성이죠. 해양 경찰직은 블라인드 시험으로 면접 응시자의 응시 분야, 수험번호, 성별에 대한 정보만 공개하기 때문에 어떻게 답변하느냐에 따라 합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접에서 본인 소개를 할 때 응시 번호만 이야기하고 이름이나 소속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해양 경찰직에 대한 지식 질문, 인성에 관한 질문이 주로 이루어집니다. 해양 경찰직 면접은 다른 직렬에 비해 매우 까다로운 편인데요. 기존에 했던 인성 검사를 바탕으로 이 프로파일러가 답변을 비교 분석하는 심층 면접도 진행하기 때문에 더욱 세밀한 답변 준비가 필요합니다. 주로 나오는 기출문제로는 해양경찰의 조직 구조에 대해 말해봐라. 독도의 군이 아닌 경찰이 주둔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해양경찰 헌장에 대해 말해보라라는 해양경찰 조직에 관한 전문성을 물어보는 질문과 휴가지에서 범죄자를 보면 어떻게 할 것인가? 상사와 갈등이 생겼을 때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 등 인성에 관해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라운제나의 해양경찰 전문 강사진과 함께 논리와 설득을 갖춘 합격 전략을 세워보면 어떨까요? 라운제나와 함께라면 나도 이제 해양경찰입니다. 청원경찰은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이나 국정원장이 정하는 국가보안시설 및 사업장에서 경찰관 직무 집행법에 따라 경찰관의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동안 청원경찰은 정부 기관별로 의경이나 비정규직으로 채용이 됐었는데 정부의 비정규직 철폐로 공채로 전환이 되었죠. 워낙에 경쟁이 세서 합격률이 낮은 시험이라 면접을 절대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청원경찰은 자기소개, 지원 동기, 책임감을 발휘해 본 경험이 있는가라는 개인 인성 질문과 함께 청원경찰이 하는 일을 아는가, 청원경찰과 일반 경찰의 차이점은, 민원인이 무리한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등 청원경찰 직무에 관한 질문, 그리고 민원 관련 질문을 받게 됩니다. 면접은 그리 까다롭지는 않지만 답변에 따라 꼬리를 무는 후속 질문이 나올 수 있어서 빠르게 면접관의 질문 의도를 파악해 그에 맞는 답변을 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면접 얼마든지 전략을 세우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청원 경찰의 꿈, 라운제나가 실현시켜 드리겠습니다. 법원 행정직 면접
정말 까다롭죠. 하지만 이 세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준비한다면 여러분의 면접 술술 풀릴 겁니다. 첫째, 전공 지식 정리입니다. 법원 행정직 면접은 전공 질문들의 비중이 약 30% 내외로 출제됩니다. 면접자들은 기출에 나온 용어나 전공 지식,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법률 이슈에 대해 내용 정리를 하고 간다면 유리한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출 문제로는 매매와 증여의 차이, 또 성년 후견인 제도의 취지가 있었습니다. 둘째, 답변 태도가 중요합니다. 법원직 공무원은 친절함과 배려의 자세로 화합을 중요시한다는 점을 이 지원자분들은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왜 민원인에게 친절해야 하는가? 악성 민원인 대응과 같은 봉사 덕목을 물어보는 질문이 거의 매해 출제되기 때문에 이 질문은 꼭 챙겨야 합니다. 셋째, 공정성 있는 답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쓰레기 매립지 선장과 같은 님비에 대한 질문이 나온다면 한쪽 편을 들기보다는 경우의 수를 두며 상황별 대처법을 말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접 준비 걱정부터 된다면 저희 라운제나 스피치 학원을 만나보세요. 일반 면접 단계에서 한 번에 합격할 수 있는 길로 여러분을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계리직 공무원은 각 시도 우체국 창구에서 우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 사무직 공무원입니다. 주요 업무는 회계 업무, 금융 업무, 창구 업무, 관리 업무 및 우편물 수납 통계가 있습니다. 기존엔 시험이 2년마다 진행이 됐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인력 수급 이슈로 매년 채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계리직 면접 목적은 직무 능력 및 공직 가치 평가와 더불어 우체국 관련 지식을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면접 단계는 크게 사전조사서 단계와 개별 면접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사전조사서 단계에선 최근 우체국 트렌드, 업무 상황을 바탕으로 하는 질문이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면접자들은 우정사원본부 홈페이지에 우정 소식에 있는 최근 보도자료를 요약한 것으로 면접에 대한 대비를 하시면 좋습니다. 또한 우체국과 관련 기관에 방문해서 본인이 느낀 점, 상황을 기록한다면 면접에 더 유리할 수 있겠죠. 기록된 자료가 업무 현장에 대한 창의적인 답변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개별 면접에서는 경험과 업무 상황을 바탕으로 한 질문이 출제됩니다. 면접에선 꼬리 질문을 통한 심층 면접 형태로 면접자의 답변의 정확성을 평가합니다. 때문에 일관된 답변을 면접 끝까지 지키는 것이 필요하죠. 업무 상황에 관련해선 우체국의 모든 서비스에 대해 파악하고 유사한 자신의 경험을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질문으로는 계리직 지원 동기와 강성 고객을 응대하고 깨달은 점 등을 묻는 질문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리직을 향해 달려온 여러분의 열정, 결실을 꼭 맺을 수 있도록 라운제나가 아낌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사회복지직의 채용 인원은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의 확대로 2015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경쟁률이 일반 행정직보다 낮기 때문에 수험생분들에게는 절호의 찬스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사회복지직 면접에선 크게 5가지를 물어봅니다. 첫째, 지원 동기. 둘째, 봉사 경험. 셋째, 지원한 지역의 정보. 넷째, 사회복지직 이슈. 마지막으로 상황 질문입니다. 서울시나 지방직 모두 지원 동기와 봉사활동 경험이 자주 출제되는데요. 특히 서울시는 이와 더불어 복지 이슈에서 해결 방안을 묻는 질문과 상황 질문이 주로 출제가 됩니다. 대표 질문으로는 찻동을 통해 사회복지 이슈를 풀어내는 해결 방안을 묻는 질문과 갑자기 쓰러져 물건을 팔지 못하는 민원인 신고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등 실무 상황의 대처 능력을 판단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합격을 넘어 일 잘하는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라운제나가 뜻을 같이 하겠습니다. 요즘 군무원의 관심 높아지고 있죠?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군무원 채용 인원이 대폭 확대된 데다 시험 과목 수도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어 군무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이 늘고 있습니다. 군무원은 육군과 해군, 공군, 해병대, 국방부 이렇게 군별로 채용을 하고요. 평가 항목은 군무원으로서의 정신 자세, 전문 지식, 그리고 그 지식의 응용 능력,
의사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창의력, 의지력, 발전 가능성, 예의, 품행 등을 주로 보게 됩니다. 군에 따라 각기 다른 질문들이 나오지만 직렬을 불문하고 국방을 지키는 군인과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안보 의식, 국가 간, 군무원으로서의 사명감 등을 물어보는 질문이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주로 나오는 질문으로는 군무원으로서의 정신 자세에 대해 말해보세요. 공익과 사익의 관계, 군무원의 기본 자격, 군무원의 의무에 대해 아는 대로 말해보시오라는 질문 등등입니다. 또한 본인이 합격해야 하는 이유는 등의 인성 질문, 본인이 선택한 직렬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아는가, 만약 통신직렬 공무원이면 IT 분야 중 정보통신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군에서 사용하는 보안통신 기술에 대해 말해보시오 등의 질문이 주로 나옵니다. 준비를 철저히 해서 반드시 여러분이 원하는 군무원의 삶을 꼭 실현해 보시길 바랍니다. 2021년 교원 임용시험의 2차 시험 비중이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방안이 사실상 확정이 됐습니다. 즉, 심층 면접, 수업 실현이 임용고시의 당락을 가르게 된 것이죠. 때문에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지원자들은 면접에 대해 더욱더 잘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임용고시 2차 시험은 크게 교수 지도안 작성, 수업 실현, 심층 면접으로 구성되며 이 문제 유형과 방식이 자체 출제를 하는 교육청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체 출제를 하는 지역에선 교육부 정책과 시책, 관련 지식을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이 지역에 해당되는 수도권과 세종, 대구 지역 면접자들은 교육부의 홍보 자료와 지원 지역의 교육 정책을 자세히 보고 교육 과정과 교육 트렌드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심층 면접 질문의 유형은 구상형과 즉답형이 있습니다. 이 구상형에선 문제를 미리 보고 답변을 생각할 수 있는 10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면접자들은 이 시간 동안 두 갈식으로 답변을 하며 근거를 바탕으로 자신의 견해를 풀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답변을 마친 후에 이상입니다로 끝맺음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면 면접관들에게 다음 문항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알려줄 수 있기 때문이죠. 즉답형은 면접관의 질문에 바로 답변하는 형식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질문으로는 다른 사람을 배려한 경험과 봉사한 경험 중 기억에 남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이를 기반으로 교사들 간의 배려, 봉사정신을 키울 방법을 제시하라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역마다 질문을 제외하고 답변만 말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험생 여러분은 이 점을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비 교사의 꿈, 저희 라운제나가 이뤄드리겠습니다.